예,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공회 전환 끝에 파행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퇴는 없다고 재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출석을 했고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자신은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사실 지금 좀 진술이 엇갈리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조사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경찰 조사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경찰 조사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지금 김경 전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이제 전 사무국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하게 이제 경찰 조사에서 김경 의원과 김경 시의원과 전 사무국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아마 진술의 엇갈린 부분이라든가 신뢰성, 신빙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할 테고요.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선우 의원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오늘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선우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사를 받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김경시 의원이랑 전 사무국장의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시 의원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진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신빙성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부분이 좀 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권, 특히 이 지방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고비용이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저희가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듣고 보는 이야기지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지금 현실로 나타났고 지금 경찰 진술에 따르면 저분들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엔 정말 많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야가 이것에 대한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뜨거운 논란 속에서도 김경 시의원이라는 분은 유유 외국도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증거인멸도 다 하고 말 맞추기도 다 하고 이렇게 들어온 사건을 그냥 경찰에게만 맡긴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다루라고 있는 게 특검 제도인데 특검을 위해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지금 경찰에서 그냥 겉돌기식 수사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용도 저희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먼저 어제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를 검증해야 될 우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었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습니다. 예, 어제 상황을 저희가 함께 보신 건데요. 일단은 들으신 것처럼 상정이 되지 않았고 파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어제 주장을 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요. 아마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실력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의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청문회에서 저도 이제 청문회를 해보지만 자료 제출이 100% 수용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다 만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문회장에서 이 자료 제출 문제도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그 후보자의 자격성에 대한 것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은 장외전이 펼쳐지거든요. 이 후보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장외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문회는 장례전인 거예요. 그 장례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장례전에서 펼쳐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이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묻는 것이 청문회인데 이것 자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실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문회에서 혹시 자신들이 장례전에서 나왔던 얘기도 제대로 이끌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반로가 이번 청문회에 대한 거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안 됐다고 하면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그 후보자의 적격성을 따져 묻는 것이 야당의 도리이고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걸 보면은 참 국민의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자료 제출이 100%였냐. 오히려 개최하고 여기서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 건은 좀 별다른 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청문회 일정을 잡을 때 여야 간사가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경우에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한다, 조정한다라는 것을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놓고 와서 지금은 자료가 미비하다는데 국민의힘이 준비가 덜 됐다는 둥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를 피한다는 둥 국민의힘이 이 청문회를 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후보자 측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내는 자료라는 것은 양쪽으로는 몇 프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 많은 후보를 그냥 청문회 없이 통과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민주당에게 되묻는다면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할지 듣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채택 시한이 내일까지니까 뭐 열려고 한다면 오늘도 열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가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 이게 대통령의 이제 몫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물어보셨고요.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를 깔고 했겠죠.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장외전에서 여론전을 충분히 펼쳤고 청문회 없이 낙마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전략 같아요. 그런데 이런 꼼수를 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이해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청문회를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국민에 대한 판단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인데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후보에 대해서 청문회도 열지 않고 그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대통령에게 떠넘기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략적 수순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 국민의힘의 전략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공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운 후보가 저렇게 많은 의혹이 있다고 하면 청문회를 열어서 오히려 야당이 청문회 열자라고 하고 열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 당당히 이해운 후보를 선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어디 있었어요? 이 정도 갖고 수준 가지고 국민의힘 야당 역할 못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해운 후보자를 향해서요.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이해운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자료도 주지 않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무위원들을 청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료를 주지를 않아요. 증인을 출석하는 걸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아무런 근거 자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충분히 우리는 검증했다 그러면서 그 강제로 대통령이 임명하시거든요. 그냥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실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택한 분을 대통령이 그냥 국회에 동의 없이 국회의 검증 절차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에 충실히 임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들러리를 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정치를 수십 년간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 당의 의원들이 더 정보를 많이 알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알겠어요. 아니 그 내부 정보망도 있고 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 장외전에서 이렇게 많이 펼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청문회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건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겠죠. 말씀 주신 대로 장외전에서 뭐 그런 저희가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사실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법적인 자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증여세와 관련된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정황상은 이것을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아파트를 얻는 데 있어서 자녀들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설만 있고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증거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전해드리겠고요. 어제 있었던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김병기 의원이 오후에 자진 탈당계를 제출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제명을 요구한 거예요. 자진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가요. 그러다가 한 3시간쯤 후에 자진 탈당계를 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뭐 고뇌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김병기 의원이 여러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까지 나온 결정까지 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이 불거지고 그것이 재심 신청을 했을 경우에 당 최고위도 거쳐야 되고 특히 또 당에서 제명을 하려면은 의원총회까지 열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동료 의원들에게 다시 숙제를 떠넘기는 거고 당의 부담이 엄청 컸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김병기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에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결단의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오랜 어떤 고민 끝에 자진 탈당을 하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충분히 이제 소명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오전에 기자회견 한 내용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분분했었죠. 사실은 이게 뭐 탈당이냐 제명이냐 뭐 어떤 형태로 매듭을 지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탈당인지 제명 수순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당신은 당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탈당이다라고 해서 당에서는 제명 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도 뭐 강선우 의원 상황과 똑같은 것 같거든요. 김병기 의원이 어떤 당의 처분,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당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그냥 자진 탈당이라는 것으로 둘지 민주당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진 탈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제명할 겁니다. 라는 절차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아직도 좀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강선우 의원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이제 무소속으로 수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앞서서 이 강선우 의원 관련 이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게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잖아요. 지금 이 김 의원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뭐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권력이 수사 기관에 영향력을 줌으로써 그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준다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제3자적인 객관적인 기관이 이 사건을 수사하라는 취지로 특검 제도를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야당한테는 특검 제도를 계속 쓰자고 하면서 실제 여당 안에서 집권 세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부 다 경찰한테 사건을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이 지금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부실하고 의혹투성이의 수사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역시 특검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팀 보강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혹에 대한 사건들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수사가 되고 압수수색했고 지금 다차원적으로 좀 수사팀 보강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내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이야기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제를 당 중앙위에서 부의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이 최고위에서 공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거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보류하거나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거고. 나 같은 사람한테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의 발언을 지목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님께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적인 설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왜 8월 전당대회부터 이제 적용을 하느냐,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어떤 의구심과 아니다, 이건 당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것인데 저희 이 당 상황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당에 대해서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게 이제 가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이제 지금 국정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특히 이 경제 문제라든가 민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1인 1표제가 되면서 집중해야 될 이 전선의 문제가 분산되는 문제로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전당대회를 목표로 해서 이런 1인 1표제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도상에서도 충분히 당원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여유롭게 보면서 1인 1표제를 좀 접근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수용하고 좀 더 이렇게 긴 호흡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 사안 중에 하나는 이 당이 집중력으로 해야 될 것은 검찰개혁 문제라고 보거든요. 검찰개혁을 완수하면서 이것을 한 호흡 조절하고 매듭을 진 상태에서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막상 1인 1표제를 두고 다음 달 벌써 이제 다시 개정안을 두고 투표로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에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단은 당장 다음 주에 확정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미뤄져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도 우리 검찰개혁 관련해서 공청회가 열리고 이번 주에 또 한 번 22일 날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지도부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전광석화처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매듭을 먼저 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당의 집중력을 뭐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해서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도 해결이 아직 안 되는 중대 사안인데 이 당원 주권 시대에 있는 1인 1표제의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선이 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는 조금 더 호흡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상대당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당에서 이렇게 목소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바야흐로 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정치 투쟁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들 오늘 이렇게 발언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1인 1표제 논쟁이 겉으로는 이게 당원 주권과 관련된 내용 같지만, 사실 속내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 맞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친명들의 주장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오해를 받기 싫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그냥 1인 1표제 원래부터 우리 당이 오랫동안 수건처럼 이끌어왔던 사업인 만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되 나는 다음번에 당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면 이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 의사표명은 없이 그냥 계속 이 제도를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청래 대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절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또 지방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굉장히 큰 파열음을 내는 근원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갔던 이제 여러 대화들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고요.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와대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질문일까 이런 해석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이제 친하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저렇게 이제 반명입니까 물어보는 것은 진짜 반명에게 반명이라고 물어보진 않죠. 당신은 나와 함께 가는 정치적 동지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적 어떤 동지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기서 우회적 화법으로 좀 유머러스럽게 얘기한 거고 우리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당입니다. 역대 정부의 모든 성공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이 개혁 주도 세력으로서 이 국정 아젠다를 끌고 가야만 당이 성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반명에게는 이런 질문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반명이라는 개념이 인식이 존재하는 거죠. 당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1인 1표제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겉으로 대중들에게 드러나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농담 아닌 농담처럼 실제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뜨끔한 면이 없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대표의 뜻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